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장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 키워드를 만나보기 전에 과연 우리의 히든카드가 정말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히든카드이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를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히든카드로. 그 이후에 삼성전자 분위기 좋았거든요. 확실하게 또 시장이 또 강하게 갈 때는 삼성전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수를 좀 끌어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살짝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66,000원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거겠죠? 짧게만? 7만 원 넘어갔을 그쵸. 넘어가기 전까지 뭐 매도 고민해요. 가져가면 되죠. 고민할 필요 없고 삼성전자 언제 매도하냐면 네. 핵전쟁 나면 매도하고 핵전쟁이요?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큰일 났네. 추세 다 공개돼서 네. 유동성이 확 빠지면 그때는 좀 줄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따르는 거고 그게 이제 아니라면 네. 전략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난주 추천해 주시자마자 삼성전자 빨간별 강하게 키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김영애 전문가님의 종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박셀 바이오도 추천해 주신 이후로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추천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케가 이제 단기 일정이 있고 그러면서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박셀바이오가 수급을 잘 받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모아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뭐 그러한 이제 결과가 그대로 오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카드도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바로 김정수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영일 전문가님이 다 하셔서 아, 그래요? 저희가 유동성을 키우고 있는 바이오와 자동차로 딱 보냈거든요. 다 얘기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닙니다. 김정수 네. 전문가님의 또 시선을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볼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2200에서 2500까지는 배터리가 사실상 시장의 유동성을 좀 끌고 왔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2500에서 2550까지 가는 구간에서 이제 배터리 쪽이 너무 이격을 벌리다 보니까 좀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 자금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올 초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 됐었냐면 한 7조에서 8조 정도 내외 정도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거래대금이 한 12조에서 14조 정도 유지를 하니까 우리가 2200대를 아반떼라고 생각을 하고 네. 2500대를 제네시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에 등업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싸졌으니까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게 맞는 거죠. 네. 강남 아파트가 관리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지방 아파트보다.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2200보다 2500이 시가총액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관리비나 유지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손바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키워드가 반도체가 일단 딱 중심을 잡아두고 반도체 그 배터리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바이오하고 자동차 쪽으로 이 자금을 좀 키우고 있는 구간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좀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바이오와 자동차는 워낙에 뭐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보면 좋을지 6가지 종목 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가지 히든카드가 나왔고요. 뒤집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오늘 12%까지 상승했던 종목이고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건가요? 저 사실 저기 있는 거 다 사야 되는데 네. 셀트리온 저기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요. 자, 어떤 이유에서 셀트리온만 말씀 주셨을까요? 셀트리온이 1년에 매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네. 2조 2천억 나왔어요, 작년도에. 2조 2조 2천억. 네, 작년도에 2조 2,800억 정도 나왔어요. 올해가 한 2조 5천억에서 2조 6천억 정도 나와요. 근데 2017년도나 2018년도만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6천억대에서 9천억 유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어났었던 거죠. 네. 아, 맞다. 시간이 얼마 있어요? 얼마 안에? 1분 정도 있습니다. 1분밖에 없어요? 네. 아, 그럼 별로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램시마를 통해서 시밀러라는 걸 세상에 알렸고, 네. 그 다음에 투룩시마라는 걸 통해서 6천억에서 9,800억까지 퀀텀 점프를 했어요. 김밥 팔다가 김밥이 잘 팔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떡볶이가 대박이 터진 거죠. 이게 투룩시마예요. 이게 혈액암 치료제고.
그죠? 네. 그게 오늘 18만 원짜리가 확인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5,100억 정도 됐어요. 이것 때문에 한 1조 2천억 설정 안 되다가 1조 8천억까지 늘어났었죠. 램시마 SC 밸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생산을 중단하고 레키로나를 레키로나 램시마 SC를 생산을 못하고 레키로나를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5,100억을 포기하고 그 코로나 치료제 했는데 이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박살 났던 거고 서정진 회장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A 매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서정진 회장님이 딱 오더니 미안합니다 주주분들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되다가 램시마 SC 매출이 작년도부터 같이 잡혔어요. 요 매출이 5,100억짜리입니다. 이게 작년도 4분기부터 조금 들어가다가 이게 올해 최소한 4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왜? 원래 5,100억은 팔았던 거니까. 그럼 요 밸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바이오에 받자만 꺼내더라도 다 버렸다고. 나 배터리 사야 되니까 꺼져. 나 반도체 사야 되니까 꺼져. 자동차 사야 되니까 꺼져.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래서 2200에서 2500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고 자금이 돌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밸류를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럼 바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저는 17만 5천 원 선 정도 요 잔호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목표가는 5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50만 원 한 번도 간 적 없지 않아요? 없어요. 원래 주식은 불황기 때 사가지고 호황기 때 파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신저가 나왔을 때 제가 37만 원에 방송에 집중적으로 추천해드렸잖아요. 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말씀 좀 드렸다시피 네. LNF 17만 원 전저점 깨졌을 때 추천한 다음에 신고가 갈 때 가져가잖아요. 주식은 불황기 때 사가지고 호황기 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먹고 타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절반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황기 때 파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매수가는 17만 5천 원, 목표가는 5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성장이 정말 더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되네요.